1교시형 답안 작성 방법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적 교수님, 저 같이 공부했던 교수님인데 이렇게 합격하신 거죠. 이 정도면 고득점이에요. 62.75 고득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점수가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 지금 합격 점수 미만인데 이분도 공부 좀 하셔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60.0 상관없습니다. 붙으면 돼요. 점수 고득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안지 작성하고 글씨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시고 제가 뭐 어떤 걸로 하면 된다고 했죠? 필사. 필사를 1순위로 해주시면 나아집니다. 글씨는 굉장히 크게 쓰셔야 돼요. 작게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궁금하신 어느 정도 글씨 큰지는 저 앞에 모범답안 있으시니까 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준비물은 이제 다 챙겨 오셨겠지만 그다음 볼펜, 그다음에 답안지는 이거 매주 한 권씩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웹하드에 보시면 그 이 원본 문서가 있어요. 이 큐넷에서 만든 이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게 프린트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100권, 100매짜리로 된 거, 묶음으로 된 거 사세요. 한 단권으로 된 건 너무 비싸.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시는 게 가장 싸요. 그다음에 혹시 프린트 하실 분들이면 종이를 일반 프린터 종이 말고 얘 온수 조금 두꺼운 거 있거든요. 걔를 중간짜리로 원래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일 높은 당 두꺼운 걸로 나오긴 하거든요. 얘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럼 용지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싸고 두 번째 인터넷에서 사는 게 조금 똑같이 그 큐넷 거 썼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반 글자 정도 작아요. 넓이가 딱 반 글자 작아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는데 괜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라. 거기다 마침 반결자 정도 차이 날 수 있다 정도는 감안하시면 되고. 사실 그 정도 차이가 큰 무리 없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저는 그게 거슬려서 사실 다 프린트해서 썼어요. 얘는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답안지 간격을 그대로 복사를 다 체크해서 자로 다 체크해갖고 와갖고 이거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요거 다른 앞에 거 상관없는 거야. 종이 두께랑 요거 라인이 얘가 조금 더 클 거예요. 얘가 맞아요. 얘가 반 글자 차이 나요. 참고만 하세요. 아니, 그냥 인터넷에서 사세요. 괜찮아요. 반 글자. 100매, 단권짜리 사지 마시고 의미 없으니까 앞에 이거 종이 뭐하러 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냥 종이 그 백지만 있으면, 그냥 줄 쳐져 있는 백지만 있으면 돼요.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 100매짜리 사서 쓰세요. 아니면 100매짜리 프린터를 하시던가. 이게 나으니까. 프린트 하시면 또 이게 하고 귀찮으니까 여러분 선택적으로 단권짜리 너무 비싸니까 사지 마시고 돈 아깝게 험한 데다 돈 버리지 마세요. 그다음 펜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제트스트림이랑 파일럿. 얘는 1.6, 얘는 1.0. 무조건 볼펜 쓰세요. 수성펜 좋다고 쓰시는 분 있는데 쓰지 마시고 번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화이트 칠하고 나면 글씨 안 써지잖아요. 웬만하면 무조건 볼펜 쓰시고 다른 타회사 거 쓰셔도 돼요. 이게 제일 많이 쓴다 뿐이지 크게 차이 없으니까. 애니보를 쓰시던 뭐 펜은 처음에 1.0이랑 1.6 둘 다 사세요. 제가 글씨체 봐야 되니까 글씨가 좀 이게 필압이 좀 약하신 분들 1.6으로 쓰셔야 되고 필압이 높으신 분들 1.0으로 바꾸셔도 되니까 쓰는 거나 그다음 글씨 상태, 그 진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고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시계는 타이머 시계 하나 사세요. 타이머 시계. 예. 모든 셀테 그 필사 다 시간 체크하세요. 시간 체크 굉장히 시간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테이프랑 휴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얘들이 똥이 많이 나와요. 펜똥이 많이 나와서 펜똥 닦는 용도예요. 그래서 휴지를 오른쪽 책상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쓰면서 계속 닦으면서 하셔야 돼서. 그건 딱 그런 용도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석은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분. 계산기도 선택하세요. 난 계산 문제는 그냥 버릴래. 이러시면 계산기 안 사도 되고요. 계산 문제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의 장점은 안 틀리고 잘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 나왔다고 계산 답만 쓰면 안 되고 전후에 대한 내용을 다 쓰셔야 돼요. 얘가 뭐냐? 그래서 너가 물어본 문제는 내가 이거야. 그리고 이거 활용한 그 다음 것까지 쓰셔야 고득점이 돼요. 그건 나중에. 그렇다 정도만. 요렇게 잘라서 여기다 여기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똥을 닦으면 되겠죠. 필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자 때문에라도 그 A4 용지만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다니세요. 자가 어쨌든 휘니까 휘지 않게 하시려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상관없다 싶으시면 뭐 그냥 하다가 또 새로 사셔도 되는데 여러분 선택적으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가격이 바뀌었는데 옛날엔 가격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없어서 그래요. 해주는 데가. 여기도 4,700원에 저희가 했었었는데 지금 저기 1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아, 비싸. 책받침 형태로 바뀌었어요. 하도 부러진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되게 딱딱한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잘 부러지긴 했어. 네,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수정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답안지 작성할 때는 이 5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무조건 정의예요. 정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정의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환경과 목적. 두 번째는 명사형 종결어. 동사로 쓰시면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3개. 그러면 두 줄이 안 나올 거죠. 그렇죠? 목적도 짧을 거고 명사 종결어 하고 그러면 38에서 42자 사이 글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때 나머지는 저희 접속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뭐 부사가 됐든 뭐 아무거나 붙여갖고 늘리는 거예요. 개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두 줄 만드시는 거예요. 두 줄 넘기지 마세요. 또 두 줄 쓰라고 했는데 적게 쓰면 안 돼요. 두 줄 꽉 채우세요. 음. 답안이 차 보여야 돼요. 꽉 차 보여야 돼요. 뭐 구멍 숭숭 나 보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제 공공에 계셨던 분이 많으니까. ISP 뭐예요? 네, 그게 뭐냐고요? 두 줄로 만들어 봐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걸로. 이해했으면 그걸 두 줄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목적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텍스트가 너무 굉장히 길잖아요. 얘를 줄여보세요. 축약. 목적은? 목적은? ISP의 목적은? 뭐 하려고 ISP예요? 높이려고? 고도화가 됐던, 또는 ISMP를 하려고 하던,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여기 전문가시잖아요, 두 분. 특히나. 이런 문제는 강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만약 이런 문제를 두 분은 남들보다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목적, 뭐 사업의 상세화, 어, 고도화를 위해서, 그렇죠? 본 사업의 현재 시스템에 그걸 위해서 뭐 해요? 어떻게 해요? 키워드? ISP의 키워드는 ISP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6.0 기준으로 8.0 나왔나요? 9.0 나왔죠? 9.0까지 나왔지 않나요? 뭐지? 뭐 이런 분위기로? 어떤 거요? 그 업무 분석도?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어렵죠. ISP는 가이드가 있죠. 버전별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반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특화된 키워드이고, 그래서 기본 절차가 뭐 있어요? 5가지 절차? 환영 정통, 환경 분석, 현황 분석, 정보와 미래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이행이잖아요. 요 5가지를 키워드로
그 밑에 경법정 업종 벤 차이 있잖아요. 그 세부 항목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라고 또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부터? 다섯 가지부터. 그렇죠? 예. 예를 중에 세 가지만 키워드 쓰시라고요. 환영 분석, 미래 전략 수립,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행. 예. 관련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그래서 궁극적인 종결어는 영상 종결은 뭐예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 계획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렇죠? ISP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끝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걸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야. 얘 목적이 뭔지. 종결어가 얘는 계획인지, 계획 수립인지, 전략인지, 프레임워크인지, 방법론인지, 기술인지, 그렇죠? 명상, 종결 이걸 말하는 거고, 방금 말씀했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모든 상관없어요. 거기 키워드 세 개를 넣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차 다섯 개를 다 적어도 좋아요. 네, 세 개를 적어도 좋아요. 하지만 최소 세 개 정도는 적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생각 안 나면 하나만 적을 수 있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정의. 그걸로 채점을 가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얘 왜 쓰는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설명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IT 뭐 전공하셨고, 내가 현재 업무를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살면서 듣는 온갖 것들이 있고, 그게 뭔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 설명하라고 그러면 길게는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뭔지는 아니까. 근데 얘를 두 줄로 정의로 내리세요? 못해요. 그 분야 전문가도 걔를 못해요. 왜냐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술사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걸 바꿔도 얘가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래서 얘가 뭔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고급 언어로, 그렇죠? 용어를 좀 정제해서, 그렇죠? 이때 정제는 결국 토픽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 그렇죠? 고도화를 위해, 뭐 이런 거 있죠. 시스템 개선, 생산성 향상, 뭐가 이걸 다 합쳐서 그냥 거버넌스 이렇게 가던가. 그렇죠? 용어를 그렇게 바꿔가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돼요. 키워드는 최소 3개. 토픽 하나당 3개면 돼요, 일단. 키워드 3개. 설명까지 암기 안 하셔도 좋아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도 안 되면 두음이란. 모든 암기의 시작은 두음, 그다음 두음에 대한 전체 철자가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두음을 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면 A라는 토픽의 두음이 이거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두음만 기억나요. 얘가 어디 토픽인지 기억 안 나요. 그냥 두음만 생각나요. 뭐 그런 거 개똥꼬변 이런 거. 에자일의 네 가지 사상이 개동고변 네 가지거든요. 개인과의 소통, 고객 만족 뭐 이런 거.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면대면 대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이걸 두음으로 하면 개똥고변이 돼요. 개동고변. 그렇죠. 얘를 저희는 이제 개똥고변이라고 외운단 말이에요. 참고로 앞으로 여러분 듣게 될 모든 암기는 굉장히 더럽거나 세거나 그렇죠? 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제가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원피스 캐릭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저는 무협지도 좋아해서 무협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난 관심 없고 아 뭔지 모르겠어. 그럼 다른 걸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걔를 기억할 만한 연관된 애들 다르게 여러분들이 매핑하라는 거예요. 기억 관련돼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지화 해라. 카테고리화 해라. 그리고 그거에다 매핑시켜서 기억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옛날 책 중에 뭐 천재가 된 제로 뭐 이런 책도 있고, 저 20살 때 읽은 책이 있는데. 그런 쪽도 학문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되게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암기할 때 굉장히 그 암기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는데 굉장히 좋은 학습법들이 있어요. 이거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부음이 다 그런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 가지는 비슷해요. 그 중에 가독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쓴 걸 남이 보고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가 보여야 돼요. 이 키워드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원래 글씨보다 많이 띄어쓰세요. 내가 글자 한 글자 쓴 거보다 더 띄어쓰세요. 자간도 막 바짝바짝 붙이지 마시고 좀 띄어쓰세요. 그래야 얘가 텍스트가 확 눈에 띄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야 글씨를 적게 쓸 수 있어요. 글씨를 많이 쓰면 시간 안에 쓸 수가 없어요. 텍스트가 많아지면 10분 안에 한 페이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를 적게 쓸수록 적게 쓰고 꽉 차 보이게 할수록 시간이 적게 들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것도 다 시간인데. 그쵸? 그래서 글씨도 크게 쓰고 띄어쓰기도 자간도 많이 하고. 그렇죠? 키워드가 잘 노출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만 알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제 의도는 이건 사실 그냥 당연한 얘기죠. 출제 의도는 내가 A를 물어봤는데 B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아까 ISP를 물어봤으면 ISP의 핵심적인 절차나 구성 요소를 궁금할 건데 또는 ISP 9.0을 내가 따로 물어봤어요. 그럼 9.0을 물어본 거잖아요. ISP를 물어본 게 아니라 ISP 9.0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버전을 딱 찍었다는 얘기는 그 버전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야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나 기억 안 난다고 필요성 이런 거 적어. 등장 배경 이런 거 적어. 그럼 출제 의도에 벗어나죠. 쓰기만 쓰면 어쨌든 점수는 나와요. 정의 맞고 내용 쓰면 6점 중에 5점은 맞아요. 페이지만 채웠으면. 하지만 6점 이상은 안 나오죠. 왜냐면 내가 물어본 게 9.0을 물어봤으면 9.0의 핵심인 변경사항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문제랑 못하는 문제를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내가 잘하는 문제 몰빵해서 쫙 쓰고 모르는 문제 뒤에다 쫙 몰았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적절히 섞어야 될까요? 잘하는 거를 보면 그 다음에 자세나 그 다음 것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 잘하는 것만 쭉 뺐다가 못하는 거쭉 연결됐습니다. 전부 다 못하는 거. 신광 효과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채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채점한다는 걸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진짜로. 번호는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순서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적어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10번 했다, 1번 했다, 4번 했다, 7번, 이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열 문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채점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서대로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번 답안지 볼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봤는데, 앞에 문제가 잘했으면, 특히나 첫 번째 문제는 진짜 잘하는 문제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가인 느낌을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해, 합격할 수준이구나 느껴줘야, 그 다음 문제들도 앞에부터 그 다음에 문제 정의가 잘 맞고 들어가면 그 어느 정도 잘 썼다는 느낌으로 시점을 돌려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못 써. 계속 앞에 거부터 못 썼으면 아, 이 사람 공부 덜 됐네? 그러면 그 뒤에 문제들도 점수 깔 생각으로 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점점 맞춰가시면 되지. 뭐. 자꾸 생각하세요. 사람이 채점한다. 그래서 감동을 줘야 돼요. 채점자를 감동시키셔야 돼요. 오, 진짜 그러네. 이 맞네. 내 전문 분야 아닌데,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SCM을 안 해본 사람 채점을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나만 아는 용어 쓰지 마세요. 내 SCM의 전문가라 나 혼자만 아는 언어. 키워드 박아 넣어봐야 채점자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은 해야 돼. 내가 나만 알더라도 이 사람도 적당히 알 만한 걸 적어줘야지. 적당히 그 단어가 뭔지는 느낄 만한 걸로 적어줘야지. 막, 저 SCM 한다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 한다고 저 ISA 99 이런 거 적어봐야 모를 수 있다고요. 그쵸? 그쵸? 그러는 거 모를 수 있다니까요. 물론 시험 문제 이미 나왔으니까, 투표가 나왔으니까 풀 수 있겠지만, 그 관련된 표준이나 이런 거랑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걸 써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적당한 수준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내가 이분의 전문가라는 걸 드러내야 되지만 나만 아는 걸 쓰는 건 아니다. 왜? 출제자 편하게 해줘야 되니까. 아직은 그냥 그런 거 인지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 이거랑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키워드 시험이에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독성 문제죠. 이거 굉장히 가독성이 안 좋은, 띄어쓰기도, 그나마 띄어쓰기는 좀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이거 제 거 같기도 한데, 제가 그나마 조금 글씨가 나아졌을 때의 제 답안 같은 느낌이에요. 예, 지금도 난리 났죠, 여기.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음, 좀 찍찍 거대고. 제가 근데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나아졌다는데 얘가 그나마 가독성에서 나아졌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띄어쓰기. 얘도 별로 이렇게 가독성이 아주 좋진 않은데 음, 띄어쓰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음, 목적이 뭐냐면 글이랑 그림, 즉 글씨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림. 이게 도대체 넌 뭘 나타내는지 난 모르겠어. 이런 거는 그리셔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살표를 그리셨으면 얘가 뭔지가 적혀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도 지금 보면 화살표는 있는데 얘가 일로 갔어요? 나만 알지. 화살표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나만 알지. 채점자는 도대체 이걸 보고 뭘 채점을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화살표를 썼을 땐 텍스트를 썼고요. 내가 도저히 쓸 말이 없으면 이런 그림 도식형 화살표를 썼어요. 아예 글 쓸 공간 없애버렸어요. 꽉 차버리게. 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데이터 얘는 흐름이고요. 이동이고요. 어떤 거.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고, 여기는 윈도우고요. 여기는 미동.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앞에 거랑 좀 많이 차이 나죠. 물론, 네. 그림을 떠나서 글씨체부터가 너무 차이 나는 건데. 글씨 잘 쓰던 기술사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독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 많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꽉 차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글씨 개수 몇 개 안 돼요. 음, 그런 거죠. 이분도 잘 쓰던 분 중에 하나죠. 반복되는 느낌도 확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가독성은 얼마든지 수정해서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고쳤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치고 붙었어요. 제 거 강의에 나중에 강경배 교수님 뭐 온라인 강의 듣다 보면 제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악의 조건 다 갖고 시작한 기술사 중에 하나. 그렇죠. 시간적인 거, 뭐, 글씨체, 뭐, 이런, 다. 네, 그렇죠. 그래도 잘만 붙었다. 3년 만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3년 공부한 이유, 했을 때 저보다 토픽 많이 아는 사람이 여전히 없었다. 거의 없었다. 토픽의 이해도도 제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일 토토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룹 스터디를 매일 했어요.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매일. 제가 공부한 3년 중에 80%는 한 것 같아요. 평일 기준. 글자는 한 줄에, 이게 정의예요. 아니, 정의랑 그러니까 모든 글자는 지금 이 답안지를 보시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글씨를 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게 아마 세 줄일 건데. 1달러, 1대시겠죠. 세 줄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글씨가 18에서 22자, 한 줄에. 그래서 두 줄로 하면 36에서 42자 또는 44자 정도 수준으로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냥 뭐 초반에 글씨 좀 세워보시는데 뭐 써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글씨 크게 쓰면 그냥 그렇게 돼요. 글씨가 크면 그리고 글씨는 뚱뚱하게 쓰는 거예요. 글씨는 홀쭉한 그 빼빼마른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퉁퉁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퉁퉁한 글씨로. 옆으로 이렇게 비대한 글씨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자음을 오른쪽 모음보다 크게 쓰는데 첫 자음을 크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커야 돼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좀 선택적. 15도 쓰면 이 속도가 좀 빨라져서 그런 건데, 백광글씨체가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범답안 열심히 베껴 써라. 그 다음에 표는 무조건 3단표. 요렇게 3단표로 가시고, 3단표의 핵심은 얘는 비교 문제라서 한 줄씩 썼지만, 그룹핑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룹을 줘야 돼요. 하나당 하나씩 쓰는 거는 이 3단을 만들 의미가 없어요. 3단을 만든 이유는 여기 글씨를 적게 쓰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음. 글씨를 하나로 적게 쓰려는 게 목적이고 그룹핑을 잘할수록 답안이 이 사람이 잘 이해했다 느껴요. 그룹핑은 외우는 게 아니고 오른쪽 쓴 거 보고 적당하게 쓰시면 돼요. 뭘 써도 틀렸다고 안 할 거예요, 거의. 틀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붙인다고 정답이 없어요. 자꾸 정답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룹핑까지. 아시겠죠? 그룹핑까지 정답인 문제는 몇 문제 안 돼요. 전체 토픽 중에. 그래서 그룹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경영전략 토픽이나 프로젝트 관리 토픽을 많이 학습하시면 얘들이 다 그룹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1교 시험은 이렇게 13문제 중에 10문제 푸는 거예요. 세 문제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세 문제 버리고도 모르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처음 듣는 용어가 한 두 문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 만한 문제가 한 세 문제 나올 거고요. 긴가민가, 정의 정도 근데 이거는 봤는데 100%잘 모르겠는 문제가 한 네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소설을 써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 문제를 버리더라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얘는 고득점 맞고, 얘는 합격 점수 맞고, 얘는 최소한 5점대. 세 명이 5점, 5점, 5점 주면 15점에서 한 16점 정도 받을 거예요. 요 정도는 맞아줘야 여기서 점수 추가된 걸로 얘를 메꿔서 합격할 수 있다. 전체 다 문제를 합격권 이상 맞기는 어려워요. 아까 그 첫 페이지에 막 20 몇 점씩 1번 문제 맞는 분들 15점짜리 막 있잖아요. 15점 맞았다는 얘기는 그 토픽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 쓴 거예요. 아는 문제 15점 맞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아는 문제가 또 적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여하튼 10문제 중에 아니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한다. 그리고 답안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로 만들어져요. 물어본 내용은 시험에 물어본 내용 어디다 쓰냐면 본론에 쓰는 거예요. 단 1교 시험의 경우에는 서론 부분에다가 1단락의 정의를 두 줄 꼭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2단락, 1교 시험 같은 경우에 2단락 첫 번째는 도식으로, 도식은 6줄, 5에서 6줄인데 웬만하면 그냥 6줄 하세요. 그 다음에 표는 헤더를 포함해서 7줄, 그러니까 키워드 6개 면 되겠죠? 3단표 만들면 앞에다가 뭐 분류, 그다음 기술 요소, 그다음 설명 이런 거 쓸 거잖아요. 그 헤더를 쓰시고 키워드 쓸 공간 6줄. 이렇게 딱 쓰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쓰고요. 문제 다음에 답이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1단락이 들어가고 땡땡땡땡 뭐 만약에 뭐 ISP였으니까 이 중장기 전략, 또 ISP에 대한 설명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다가 정의를 두 줄 쓰고 2단락에 땡땡 이 ISP의 구성도와 아니 또는 절차도와 구성 요소, 절차 요소 쓰면 가에다가 또 ISP의 절차도 나에다가 ISP의 절차 요소 이런 거 쓰시게 되겠죠. 절차 상세, 설명 이렇게 쓰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 일곱 줄, 여기 6줄 하고 나면 딱 한 페이지 딱 나와요. 요게 기본 포맷이에요. 1교 시험. 2교 시험은 2교 시험 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단락은 언제 쓰냐면 내가 이 문제를 잘 알아. 점수를 더 받고 싶어. 그럼 3단락에 이 ISP의 최근 현황, 그래서 9.0에 대한 내용을 쓰실 수도 있고, ISP만 물어봤다면. 그렇죠? 또는 ISP를 통한 상세, 설계, ISMP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이거 말고도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도 알아. 또는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이 뭔지도 난 알아. 법이 바뀐 부분도 알아. 그러니까 남과 다른 내가 아는 부분을 적는 거예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재원 쓰시면 돼요. ISP 활용하기 위한 재원. ISP가 적었는데 뭐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내 생각하기엔 이런 거 넣으면 돼. 내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법, 제도, 뭐 이런 식으로. 자문도 필요하고 뭐 지원하는 전문 조직도 필요해. 말을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원인데 누가 틀렸다고 해요? 그렇죠? 그럴듯하면 돼요. 이때 3단락에는 3줄에서 4줄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표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너 많이 쓰면 안 돼요. 3, 4줄 좀 충분합니다. 또는 이렇게 도식을 한 4줄짜리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적당히 그려서 그래서 현재는 ISP의 문제점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크리티컬 석세스 팩트 핵심 성공 요소로 이런 것들이 도출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도식으로 적어 하셔도 돼요. 이러면 설명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키워드만 나열하고 이런 것들 설명한 핵심 요소들만 적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재원이라고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식이 됐던 표가 됐던 3, 4줄 정도 수준으로 간략하게 적고 끝낸다. 얘는 원래 받을 합격 점수인 6점보다 더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본론을 잘 몰라서 잘 못 썼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잘 아는 걸 고득점 맞으려고 쓰는 거지. 물론 시간이 남으면 상관없어요. 시간이 엄청 남아. 나는 필속도 빠르고 막 지어내는 것도 잘해갖고 남들보다 빨리 잘 쓸 수 있어. 그러면 다 쓰세요. 한 달로. 안 쓰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어차피 본문이 틀렸으면 큰 의미는 없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페이지 바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로 더 쓴 사람 점수 더 줘요. 사람이 채점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면 내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다 쓸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그냥 다 써라. 이게 3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써도 좋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합격할 거면 몇 문제라도 쓰긴 해야 돼요. 여기에 3단락. 이렇게 쓴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 결론은 선택적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락의 서론, 1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정의 부분이 되겠죠. 또는 정의랑 특징. 그다음에 2단락의 가에는 개념도나 구성도나 절차도나 도시 6줄. 2단락 나에는 구성 요소, 기술 요소 또는 뭐 핵심 뭐 성공 요소 또는 절차, 상세 절차 이런 애들. 얘는 표로 7줄. 헤더 포함 7줄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수직 확장, 수평 연계 또는 플러스 알파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13개 중에 10개 어떤 거 할지 선택하고 어떤 건 방어 문제로 할지 어떤 것들은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맞아갈지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죠. 페이지 분량은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최소 12페이지는 작성하셔야 돼요. 한 권이 14페이지짜리예요. 보통 합격하는 사람이 14페이지 쓴다는데 전 합격할 때까지도 14페이지 못 썼어요. 소설 잘 못 써가지고. 13페이지에서 13페이지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못 쓰면 12페이지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전략적으로 너는 3단락은 딱 3문제 또는 4문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쓰지 마.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소설을 잘 못 써요. 여전히 잘 안 되는데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서 전략 성향 따라 다른 거예요. 난 그냥 잘 써져. 사업 관리신 분들은 맨날 문서 썼으니까 제가 보기엔 잘 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14페이지. 아까 말한 6개월 합격하신 분은 18페이지도 쓰는 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16페이지, 16페이지도 쓰는 분이에요. 저번은 6개월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2차는 떨어지셨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 그 다음 해에 2차 준비하느라 1차 시험 컴싱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1교 시험 문제를 9문제 쓰고 14페이지가 넘어가서 10문제 다 쓴 줄 알고 그냥 한 문제 안 쓰고 시험지 냈는데 붙었어요.
그러면 10점을 그냥 버린 건데 그냥 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점이 아니지. 18점. 666점서보다 18점인데 이거를 다른 점수를 메꾼 거거든요. 한 문제 통째로 안 쓴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분. 저분도 개발 베이스인데 똑같은 나랑 같은 개발 베이스인데 왜 그럴까요? 성향이 다른 거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페이지 정도 쓰시면 14페이지 그냥 나와요. 전체 문제를 다 1.2페이지 쓰면 14페이지가 딱 나오고요. 그중에 선택적으로 한 4개 정도만 쓰면 1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분량은 1.2페이지, 1.4페이지, 즉 아까 3에서 4줄 이상 쓸 필요 없어요. 더 많이 쓰는 것도 의미 없어요. 엄청 많이 쓴다고 뭐 점수를 막 2배 주지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쓰다 보니 그 아웃까지 풀었는데 네. 14페이지 거의 꽉 차버렸어요. 하나 더 달라고 해야죠. 좀 미리. 더 네. 능력만 되시면 10권도 달라면 줍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14페이지 양으로 조절해서 쓰세요. 더 쓴다고 뭐 엄청 대단하게 점수 받는 거 아니라 쓸데없는 노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쓰는데 급급할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암기하기 급급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운 걸 다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돼요. 반대로. 너무 다 쓰고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제가 한 일이에요. 이만큼 외워놓으니까 다 쓰려고. 네. 아무 의미 없다. 축약해서 쓰는 게. 암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두음을 8개짜리 두음을 외웠어요? 이 중에 6개만 쓰면 돼요. 8개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 적는다고 아예 물어보면 그만큼 써야 되니까. 10개를 쓰세요. 그럼 10개 써야죠. 6개 이상 쓰세요. 그럼 6개보단 더 써야지. 근데 그냥 물어봤어. 근데 내 8개, 10개 쓰고 싶어. 왜냐면 다 외웠으니까. 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본문에다 그럴 필요 없어요. 페이지만 1.2페이지. 네, 양만 맞추시고 그 시간에 3단락 하나 더 쓰세요. 차라리 좀 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음을 외운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기억나는 것만큼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1도 1표 제일 중요합니다. 도식 하나, 표 하나. 여러분들 텍스트로 막 써서 표 막 이렇게 그리시면 글만 잔뜩 있으면 가독성이 확 떨어져요. 답안지. 그래서 도식 하나, 표 하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공백 만들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별로 없는데 보시면 거의 도식이랑 표 내용의 텍스트가 거의 꽉 차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 쓰고 여기서 끝내거나, 그렇죠? 여기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는 요만하게 그려놓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글씨 쓰고 여기 이만큼 비워놓는다든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공백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구장이라고 하거든요. 축구장 만들지 마셔라. 보시면 꽉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비율을 맞춰서 꽉 차게 그리셔야 되는 게 이게 연습이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키워드가 노출돼야 돼요. 정확하게 키워드 3개, 핵심 키워드 최소한 3개는 노출이 돼야 돼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답안은 크게 보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설명, 하나 설명하기. 한 개 설명. 얘는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단락의 정의랑 특징 또는 정의만, 2단락의 도식 하나, 2단락 가의 도식, 나의 표. 요거예요. 또는 정말 도식으로 그릴 게 없으면 표로 갈 때도 있어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2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세요. 이렇게 3가지 타입이 대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 물어보면 요게 맞아요. 근데 2개를 물어봤을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두 개를 각각 물어본 케이스, 두 개를 비교하란 문제. 비교 문제가 나오면 정의도 비교하고, 도식도 비교하고, 구성 요소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각각을 얘랑 얘를 정의도 이렇게 비교, 개념 비교 또는 정의 비교, 그다음 개념도 비교, 그다음에 상세 비교는 항목으로 얘랑 얘를 비교. 이해하시겠죠? 다 비교로 가야 돼요. 근데 두 개를 물어봤으면 비교로 가면 안 돼요. 각각을 칸반과 스크럼 비교가 아니라 칸반과 스크럼 설명하세요를 썼으면 이런 비교표로 가시면 안 돼요. 각각을 쓰셔야 돼요. 근데 각각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단락의 칸반, 2단락의 스크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가 되겠죠.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분류, 여기가 설명, 여기는 정의, 정의는 두 줄, 그다음에 여기다가 개념도나 뭐 구성도나 이런 걸 하고 원래는 여섯 줄이었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각각 물어보면 네 줄, 네 줄에다 그리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몇 개? 세 개면 된다고 했죠? 세 줄 만들어서 키워드 여기다 박으시고 여기는 구성 요소 또는 기술 요소, 절차 요소 를 쓰시라는 거예요. 각각 물어본 거. 그럼 설명도 요만큼만 쓰면 되겠죠. 요거 표를 한 반 하나 그리고 1단락에 2단락에다가는 스크럼을 쓰는 거죠. 각각을 이 표 형태로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예 1단락에다가 칸반이랑 스크럼에 대한 정의라고 쓰고 여기에 칸반, 스크럼하고 정의를 두 줄 두 줄 쓰는 거예요. 아, 정의를 따로 빼버려서 앞에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2단락의 본문에다 쓰라고 했으니 2단락 가에다가는 칸반의 구성도와 구성요소, 나에는 스크럼의 구성도와 구성요소 해놓고 얘는 마찬가지로 표 하나 그려놔서 여기다 쭉 쓰시는 거. 이때도 구성도는 짧게. 네, 작게. 네 줄, 키워드 세 개. 아니면 아예 표로 그리셔서 구성 요소만 여섯 줄 쓰시던가. 둘 중에 하나. 요게 템플릿, 기본 템플릿. 요거는 계속 반복, 이거 어차피 올려드릴 거예요. 이미 올라가져 있어요. 제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1교시형 답안약속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보시던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강의 1교시형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1교시형, 2교시형 다 이런 내용 들어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요거가 기본 템플릿 이거 반복하시고 조금씩 변형해서 가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쓴다. 설명 쓰고 여기 공백으로 안 남기려고 영어 철자는 한번 쓰신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여기 하고 설명하세요라고 쓰시던가. 그다음에 답이라고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1단락에 ITIL 4.0을 물어봤는데 ITIL 개요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공백이 남으니까 여기다 뭘 쓴 거냐면 리드문이라는 걸 쓴 거예요. 아, 이 ITIL이라는 건 축약해서 뭐야? 라고 일단 공간도 채우고 그냥 포인트도 주려고. 리드문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공간이 양이 부족하거나 기억이 안 나는 거 억지로 기억해내려 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얘기를 쓰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 나 너무 잘 알아.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는데 도식이랑 이렇게 쓰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일단 하지 마세요. 이건 2교시형 때는 하고 1교시 때는 하지 마세요. 1교시 때는 정의만 쓰세요. 정의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그 박스 형태, 표 형태로 만들어 쓰거나 여기 앞에 대시를 하고 쓰거나 아시겠죠? 그다음에 단락은 첫 1단락은 무조건 여기, 그다음 서브 단락은 무조건 여기. 여기 두 개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단락 들여쓰기 하잖아요. 얘도 들여쓰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용어를 시작하기 전에 대시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대시하고 정의를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대시하기 싫으시면 그냥 표를 그리세요. 정의 하고 땡땡땡땡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특징, 키워드 세 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얘가 그런 케이스. 여기 보시면 키워드랑 종교로 지금 포인트 해준 거거든요. 정의에. 키워드, 목적이 이거죠. 속성 관계 추출이 목적이고, 키워드, 기법. 이 추상화하는 이거는 부가적인 용어예요. 없어도 돼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야, 결국? 얘를 추출하고 이거로 형태로 뭐 분류하는, 모델링하는 기법. 여기 용어는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도 기법인 거. 목적은 수정 모듈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기법. 이렇게 쓰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뭐 같은 얘기죠. 나트도 전환이죠. IP 전환 위한 사상. 여긴 또 뭐 없어요. 여기다가 저 같으면 그걸 썼을 거예요. 마스커레이션이나 포트포워딩. 마스커레이션 처음 들어봤었겠지만 포트포워딩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잖아요. IT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포트 포워딩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 서버에 들어오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포트를 열어놓는 거. 매핑, 왜냐면 사설 IP라고 해서 내부에 내 PC를 중간에 들어온 라우터라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둔 핵심 장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너는 누구야라고 알려주는 걸 연계해주는 걸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내가 외부로 나갔은 다음에 다시 제가 수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나간 다음에 나한테 다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연계해 주는 걸 마스커레이션이라고 해요. 외부에 나가는 걸 나한테 다시 들어오게 해주는 거.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게. 이건 네트워크 때 다시 해드릴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라고 물어봤을 때 나트의 키워드는 그거라는 거죠. 마스커레이션, 포트 포워딩,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마포레. 이렇게 암기법은 마포레로 외워요. 마포레. 하여튼. 마포로, 로드 밸런싱, 마포로라고 외운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동명암 뭐 이런 건 나중에 하실 때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두 줄 대시하고 이렇게 특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교시형의 특징을 적으실 거라면 이렇게 세 개 정도 적으세요. 설명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적으세요. 용어만 적으시라는 얘기예요. 2교시형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그때 가서. 1교시형은 설명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쓴 이 용어가 내가 몰라도 돼. 내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왜? 채점자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용어만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때쯤 알아야 되겠지만 1차 시험은 용어를 써낼 수만 있어도 돼요. 걔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못 써도 어느 정도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1교시 형은 과해요. 1교시 형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면 이만큼 텍스트 쓰면 그 뒤로 텍스트 쓸 양이 밀려서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씁니다. 가와 나에 나눠서 1단락에다가 정의를 쓰고 특징이라고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등장 배경, 특징, 필요성, 현황 이런 것도 쓰긴 해요. 아까는 단락을 안 뺐죠. 1단락에 서브 단락이 없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서브 단락을 뺐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서브 단락을 뺐단 얘기는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다 혼자 있는 서브 단락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러면 나도 만들어야 되는데 단락을 만들었으면 표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가나 서브 단락 만들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1단락인 경우에 1교시형, 2교시형은 서브 단락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때그때.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모범 답안에 많이 있어요. 필사하시다 보면 보니까 아 이렇게도 썼네 저렇게 썼네 참고만 하시는데 우선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1단락에는 정의 두 줄만 일단 쓰세요.
지금은 거기부터 시작. 그래서 2단락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가 도식 6줄, 그다음에 나머진 표. 너무 많아요, 이거. 6줄이면 됐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10개나 쓰신 거죠. 과해요. 과하다. 저 같으면 여기 2줄, 2개, 2개, 또는 여기 3개, 3개, 2개 해서 6개에서 8줄 쓰고 나머지 쓸 양을 가지고 3단락을 쓰겠어요. 이게 더 고득점 돼요. 여기다 많이 때려박는 것보다 요 시간에 몇 줄 빼갖고 3단락, 그 시간에 3단락 쓰는 게 더 점수 높아요. 얘를 10개 썼나, 8개 썼나 점수 차이 없어요. 6개 썼나 큰 차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냐가 더 중요해요. 많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점, 지금 이 NLP라는 애의 핵심적인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핵심 키워드. 뭘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베스트죠. 둘, 둘, 둘. 이게 베스트예요. 표는 이게 베스트. 그리고 딱 간글 쓰고 여기 끝 쓰면 딱 한 줄 끝나거든요. 얘도 이렇게 쓰는 거죠. 정의 특징 6줄, 왜 5개밖에 없냐? 하나, 둘, 셋, 넷, 다 6줄. 아, 특징을 써서 그러네. 특징을 써서 지금 한 줄이 부족해졌는데. 음. 특징을 빼야지 딱 여기서 끝나는데. 특징도 썼고 여기 간글도 썼잖아요. 이게 6줄인데 여기 7줄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을 넘겨서 더 쓰셔야 돼요. 6개는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 본문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식은 잘리면 안 돼요. 표는 잘려도 돼요.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시면 표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쓰잖아요, 이어서. 근데 그림이 잘려 있는 건 없잖아요. 앞 페이지에 반 쪼가리, 뒤쪽에 반 쪼가리. 이런 표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서를 봐도 그림은 잘린 게 없어요. 그림은 잘리면 안 돼요. 거기서 찍었는데 네. 표를 때 어떤 답안지를 보니까 그 표에 예를 들어서 질 밑에 그 부분 구성에서 설명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딱 한 줄밖에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니 두 줄밖에 여유가 없는데 제목 나 쓰고 그 헤더만 쓰고 제목 헤더를 갖다 밑에다 쓰다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부분인지 구성인지 상관없어요. 앞뒤를 어차피 알아요. 채점자가 알아요. 3단을 해놓으면 다 그러려니 해요. 그럼 띄워놓고 보기 좋게 다음 안 돼요. 띄었을, 비면은 그건 안 쓴 거예요. 점수가 까여요. 그게 아까 말한 축구장. 공백으로 두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2교시형의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띄어요. 근데 1교시는 띄는 란은 언제만 할 수 있냐면 문제와 문제 사이에만 뛸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문서 작성에서 다음 페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표 양을 늘려갖고 채웠겠죠.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꽉 차 보이고 저희가 수정을 하잖아요. 간격을 조절해서.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꽉 차 보이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띄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2줄, 3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표부터 쓰세요. 네. 그림은 뒤로 보내세요.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얘를 잘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림은 쪼개지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단락이 끝나면 문제와 문제 사이에 한 줄을 띱니다. 끝 쓰고 한 줄 띄는 거예요. 끝 다음에. 한 문제가 끝나면 끝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 끝을 쓰면 여기를 띄는 거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쓰겠어요. 이만큼 안 써도 그냥 한 줄 더 날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낭변해법 관통전 미과제의 작직을 다 적었는데, 그쵸. 이거는 진짜 필력이 좋지 않으면 쓰기 어려워요. 저 같으면 칠 때 낭비만 적고 철학은 3단락에 적었을 것 같아요. 왜 2단락에 다 넣었냐? 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너무 많아요. 얘 지금 물어본 게
이걸 물어봤으면 이걸 써야 돼요. 7대 철학과 7대 낭비를 모두 쓰세요. 그랬으면 이걸 이만큼 다 써야 돼요. 낭변주법, 권통점, 미가제, 작지결, 암기법인데 이걸 다 써야 돼요. 근데 물어본 문제가 그냥 에자일 기반 린이었으면 그렇죠? 이 중에 4개, 4개 써서 8개, 3개, 3개 써서 쓰고 근데 내가 아쉽잖아요. 그러면 간글에다 내용을 몇 개 더 쓰면서 나 얘는 7개고 얘도 7개야라고 적으시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아는데 공간상 덜 적었어를 나타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10개 무조건 다 써야 된다. 10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10개 다 써야 돼요. 하나 안 쓰면 점수가 너무 많이 까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한 문제당 2줄이라고 되는데 끝 포함해서 2줄인 거예요. 그냥 한 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교시형은 한 줄, 2교시형은 2줄. 끝 다음에 1교시형 한 줄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안 쓰거나 답안 문제 번호가 여러분들 첫 번째 썼다고 1번이 아니고 문제 있는 번호가 문제예요. 5번 문제를 썼으면 5번이라고 쓰셔야지 걔 첫 번째 썼다고 1번으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번호 잘못 쓰면 빵점 될 수 있어요. 문제 번호 안 써도 안 되고. 아시겠죠? 리드문을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볼게 없고. 그래서 점수는 정의가 틀리면 점수가 6점 무조건 이하로 떨어져요.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의도 썼고 페이지 분량도 충분하면 6점. 그다음에 3단락 남들보다 잘 썼으면 이제 7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해는 뭐만 하면 된다? 이해는 뭐만? 그렇죠. 다들 말을 하세요. 이게 자꾸 이제 뭐 너무 아이들한테 하듯이 제가 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로 입을 벌려야 기억나요. 말 많이 하신 분이 빨리 붙어요. 그리고 덜 졸립니다. 아시겠죠? 글짓기예요, 나머지는. 설명 이런 거는 글짓기예요.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환이나 이런 데 보면 설명이 뭔지 쫙 엄청나게 빽빽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 여러분들 그 답안 그 문제 교환에 나 있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해설지 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교환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그거 채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클라우드를 왔는데 키워드 8개 적어놨어요. 걔만 답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걔는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지. 이 주관식 시험에 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맞습니다. 일일 공부 6시간이라고 되는데 6시간까지 하긴 좀 힘들고 오전에 1시간만 잠 줄이면 참 좋겠어요. 정말 죽어도 안 돼요. 그럼 30분만 줄여주세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해요? 필사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딱 그냥 눈 뜨면 모범답안 놓고 그냥 앉아서 필사하세요. 오전에 필사하시면 종일 그 필사했던 내용이 둥둥 떠다니실 거예요. 일상생활이 토픽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가. 자꾸 두음이 떠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앉아서 따로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오전에 그거 한번 머리에 박아 놓으면 종일 그냥 그건 내 거 돼요. 원래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